요. 저는 용인에 사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매번 다른 분의 사연을 듣다가 저도 최근에 남편이란 사람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서 어렵게 고민한 끝에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30대 초반 시절 저는 중소기업의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월급이 적을 것 같지만 이곳은 강소기업이라 불릴 정도로 월급도 괜찮고 복지도 나쁘지 않은 곳이었죠. 직원들의 스펙도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였어요. 제게 첫눈에 반한 남편은 캔커피를 건네며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속물적일지도 모르지만 기름때를 만지는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퇴짜를 놨는데 이 사람이 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달을 주기로 계속해서 마음을 고백해 오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지만 10번 지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은 제가 그 도끼에 넘어가고 말았네요. 막상 사귀고 나니 남편은 더 좋은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제가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는 월급도 꽤 빵빵한 직업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여 시간 동안 사랑을 키워갔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비 시댁에 인사 갈 때 전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온화한 분이셨어요. 심지어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분인지라 예당 같은 것들도 최소화하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에게는 시누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해서 사이도 각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시누이가 착해 보이는데 너무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대충 봐도 90kg는 얼추 넘어 보였어요.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그땐 앞으로 제 시누이 될 사람이니 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먼저 반갑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남들처럼 신혼생활도 즐기고 예쁜 딸도 하나 낳아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마흔이 되자마자 발생하더군요. 늘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주던 남편은 어느 날인가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도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건 그냥 친구들을 만날 때 이야기였던지라 저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술을 마셔? 평소에는 예진이 본다면서 집에 술도 안 사오던 사람이. 뭔데? 저는 어두운 얼굴의 남편에게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그저 술잔만 기울이더군요. 그렇게 술병만 늘어가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작업 가방 안에서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에게 무슨 약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른 말해. 병이 있으면 아내인 나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뭔데? 죽을 병이야?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그 약이 우울증 약이라는 걸 고백하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몸이 아픈 거라 생각했는데 정신이 아픈 거였으니까요. 저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거냐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은 큰 호텔의 엘리베이터 수리를 맡았는데 자신의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추락시켰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사람이 없는지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완파된지라 거액의 수리비를 호텔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남편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놔서 남편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일은 없었지만 남편은 그 일로 회사에서 해고당하진 않았지만 온갖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버티지 못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제게 회사 퇴사 사실을 숨긴 채 이리저리 구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취직은 쉽지 않았고 생활고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술만 마시다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남편이 못마땅해서 그랬냐고요? 아니었어요. 힘든 일을 전부 혼자 감당한 남편이 가장 원망스럽더군요. 아니, 그걸 왜 여태껏 말 안 하고 꽁꽁 감추고 있었던 거야? 그럼 지금 몇 달 동안 출근하는 척하면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단 말이야?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속상했어요. 솔직히 잔소리를 퍼부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눈물을 보이는 남편에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았다고 해주었어요. 결국 저와 제 자식을 위해 끙끙 앓았던 거니까요. 이후 저는 남편에게 잠시 쉬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도 생활이 되니 이왕 해고 당한 김에 마음껏 쉬다가 구직하라고 말했죠. 남편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흐르자 남편의 우울증이 조금씩 호전되었어요. 마시던 술도 줄이고요. 기운을 차린 남편은 제게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해보고 싶다는 종목은 보쌈집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가 보쌈 귀신이었다며 보쌈집을 차리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리고 싶었지만 겨우 기운을 내서 하겠다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죠.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먹는 모습이 보기 싫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잔뜩 받아 차렸어요. 아파트는 정말 최후의 보루인지라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장사가 되긴 되더군요. 장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보쌈집이 잘 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요리 연구가 뺨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딱 반년이 지나자마자 매출은 수직 하강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냐고요? 네, 맞습니다. 이놈의 남편놈이 친구놈에게 저 몰래 개인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빌려줬더군요. 중마고우라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던 남편은 한 달만 쓰고 준다는 친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줬다가 그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비싼 카드 대출 받아서 빌려준 돈을 온전히 남편 혼자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남편은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괜히 빌려줬다는 자책감에 그날 이후부터 가게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게 되더군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매일같이 가게에서 술을 퍼먹고 있으니 어떤 손님이 좋아라 할까요? 영업시간에 술을 마시다니 완전히 미친 짓이었죠. 제가 이 일로 잔소리를 하니 남편은 아니 그럼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냥 멀뚱히 서 있을까? 술이라도 집어넣어야 내 썩은 속이 좀 풀릴 거 아니야. 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남편일 테니까요.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배달 음식 안주에 소주를 매일 2~3병씩 들이켰으니까요. 그 바람에 남편의 몸무게는 85kg에서 100g을 훌쩍 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살이야 당연히 찌는 거라지만 남편은 너무나 단기간에 쪄버렸기에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고도비만인 사람들의 말로야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웃기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가게 사정을 대충 알긴 하셨는데요. 저희 부부가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니 남편을 바라보며 아이고 내 아들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렇게 힘드니? 어? 아이고 욕본다 욕봐. 우리 귀한 아들 사업한다고 욕봐. 라며 발을 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에게 남편 밥 좀 잘 챙겨주라면서 삐쩍 마른 남편을 보면 죄책감도 안 드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kg는 훌쩍 넘는 사람을 보고 말랐다니요.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던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말하며 넘겼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과도한 아들 사랑이 또 시작되더군요. 시어머니는 홍삼, 녹용, 보약 등등 몸에 좋은 걸 죄다 저희 집에 보내시면서 남편에게 먹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대로 먹였는지 확인까지 하셨고요. 어느 날은 거의 한 솥단지 분량의 솥뼈를 보내시더니만 푹 고아서 남편에게 곰국을 끓여주라고 하시더군요. 일하기도 바쁜데 손이 많이 가는 곰국을 하라니 정말 짜증스러웠지만 저는 일단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묻는 시어머니의 문자와 전화까지 상대하면서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이 보쌈집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손에 커다란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왔더군요. 뭐냐고 물으니까 유아 포장마차에서 마감한다고 순대를 떠리로 판다길래 전부 사왔다고 하는 거예요. 봉지 안을 들여다보니 엄청나게 많은 순대가 있었어요.
거의 몇만 원어치였죠. 남편이 같이 사온 소주 3병을 냉장고에 넣고 씻으러 가는데 정말 화딱지가 나더군요. 시어머니는 들들 볶지, 남편이란 인간은 허구한 날 소주에 야식을 흡입하느라 인간 돼지가 되어가지.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린 저는 끓이고 있던 곰국을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갖다 준 소뼈와 남편이 사온 순대를 봉투에 우겨놓고 밖으로 내다버리려고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곧장 알아차리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 버리려고? 미쳤어? 돈 주고 사온 걸 왜 버려? 미쳤냐고?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은 거울도 안 봐? 거울 속에 있는 당신 몸뚱이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는 거 안 보이냐고? 저는 띠룩띠룩 살이 찐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남편이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정말 힘들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100번 이해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갈수록 남편의 행동들이 도가 지나치다 보니 점점 지쳐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지금껏 힘들었던 거 알아. 근데 이건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지금 당신 힘들다고 매번 술에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 먹는 바람에 살이 나하고 결혼할 때보다 몇 킬로나 찐 줄 알아? 무려 30킬로나 쪘어. 이게 말이 돼?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이해해야 되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데? 당신 딸이 뭘 하는 줄 알아? 당신이 창피하대. 돼지 같아서. 딸한테까지 그런 소리 듣고 싶어?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모습 보이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그리고 당신이 이번 달 술값하고 안주값만 해서 175만 원이야. 이것도 내가 내야 되잖아. 아우 정말 신경질나 죽겠어. 하고 정말 이혼할 각오로 엄포를 내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도 미안했는지 조용히 알겠다고 말만 하고 소파에 고개 숙이고 앉아있더군요. 또 그 모습이 왜 그리 짠해 보이는지 아마 자기 딸이 돼지 같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 그날 마음에 있던 말을 다 하고 앞으로 남편이 운동도 하고 좋아질 거라 기대하고 희망 갖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휴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한 뒤 5일은 자제하나 싶더니 6일째 되는 날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날은 친정의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집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엄마가 몸이 안 좋아 하룻밤 자고 온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 밥은 잘 챙겨줄 테니 자기만 믿으라면서 하루 정도는 편히 쉬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일단 알겠다고 하고 친정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는 제게 괜찮다면서 저녁 먹고 그냥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죽을 챙겨드리고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열고 집안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남편은 며칠 전에 저와 약속했던 건 언제 그랬냐는 듯 치킨에 피자에 족발에 모든 세상의 음식들을 잔뜩 시켜서 소주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90kg 넘는 시누이가 한 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누이까지 불러서 입에 치킨 양념을 잔뜩 묻히고 같이 돼지처럼 우걱우걱 먹고 있더군요. 마치 한 쌍의 돼지 부부 같아 보였어요. 당신 자고 온다면서 어떻게 왔어? 언니 왔어요? 오빠가 언니 없다고 오랜만에 한잔 하자고 해서 왔어요. 라며 해맑게 제게 인사를 한 신우의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앉아있는 제 딸도 족발을 함께 먹으며 해맑게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엄마도 와서 같이 먹자. 이리 와. 아빠가 저녁 대신 이거 시켜줬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아휴 진짜 자기만 철석같이 믿으라면서 딸 밥 잘 챙겨주겠다고 했던 남편은 딸에게 저녁 차려주는 게 귀찮았던지 배달 음식을 시켜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결국 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이혼해. 나 분명 말했지. 한 번만 더 이런 모습 보이면 같이 못 산다고.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나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를 본 시누이는 치킨을 먹다가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버려 들고만 있었고, 딸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그제서야 조용히 있더군요. 남편은 시누이와 딸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에 치킨 양념을 다 묻혀놓고, 그래, 갈라서 내가 무서울 줄 알아? 참나, 먹는 것 가지고 난리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휴, 전 참다 못해 지금까지 모든 게 남편의 행동들이 쌓인 게 폭발한 거였어요. 남편은 평소에 살이 찌다 보니 변기에 엉덩이가 다 들어가지가 않는지 똥을 죄다 변기에 묻히는 것도 다반사였고, 가게 갔다 오면 잘 씻지도 않고 술 마시고 침대에 누워 냄새를 펑펑 풍겨서 제가 어떨 때는 베개만 들고 거실 소파에 잠을 자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밤에 그건 하고 싶나 봐요. 남편이 침대 대부분을 몸으로 차지해 전 구석진 곳에 간신히 몸만 걸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또 그게 남자라고 하고 싶은지 절 안으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힘들어서 술만 마셔야 되는 사람이 남자긴 남잔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샤워라도 좀 하고 건들던가요. 술 냄새에 이상한 고약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누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나 할까요? 그때마다 거절을 하면 남편은 또 자존심이 상한다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다들 제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 되시나요? 다음 날 회사에서 조퇴한 저는 집으로 와서 남편의 짐을 캐리어에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짐을 다 싼 후에는 남편의 가게로 갖다 놓았죠. 손님 하나 없는 가게에 있던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더니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어제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당신도 갈라서자며 오늘부터 그러자고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홧김에 한 소리를 진짜로 믿고 이딴 짓을 해? 부부가 싸우다 보면 이혼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진짜로 받아? 그리고 나만 잘못했냐? 당신도 잘못했잖아. 근데 왜 내가 나가야 하는데?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지고 있고, 그놈의 술이랑 배달 음식 때문에 당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진이까지 비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 살라고 했죠. 저희는 그렇게 보쌈집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손님을 아주 떠나버리게 할 일이었죠. 화가 잔뜩 난 남편은 제가 건넨 짐을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들 바보 시어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제게 당장 찾아오더니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고작 그런 일 가지고 이혼을 입에 담고 남편을 쫓아내기까지 해? 너 아주 막장이구나. 네, 어머니, 저 막장이에요. 근데요, 저보다는 어머님 아들이 더 막장이거든요. 오늘 남편 몸뚱이 보셨죠? 그게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그게 정말 삐쩍 마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세요. 그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그러고는 그날 밤 시누이와 남편이 음식을 잔뜩 시켜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개판 5분 전으로 술 퍼먹는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홈 CCTV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따지진 않을 것 같아 보여드린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야? 겨우 이거 가지고 그러니? 기분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너 그리고 말 다 했어? 우리 진성이가 잘못을 하면 뭐 얼마나 잘못했니?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말하는데 넌 뭐 대단한 며느리인 줄 아니? 막말로 네가 돈을 잘 벌기를 해. 남편 내조를 잘하기를 해. 살림을 잘하기를 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만약 네가 남편 뒷바라지 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나 했겠니?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다퉜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 남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충격요법으로 남편이 정신 좀 차리라고 한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이혼할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딴 시댁과는 더 이상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가진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해 합의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그걸 시댁으로 보냈죠. 당연하게도 시어머니는 가만 계시지 않더군요. 이게 어디 건방지게 이혼 서류를 보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어? 이혼을 해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어디 감히 여자가 이혼하고 말고 결정해? 시어머니는 제게 악을 지르더니 끝까지 가보자면서 남편의 모든 짐을 시댁으로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정말 모든 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시더니 자길 봐서라도 좀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게 잘못을 돌리는 괘씸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뜸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니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하자며 소리를 빽빽 지르던 분이 다소 담담해진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시니 만날까 말까 고민을 했죠. 하지만 일단 말이나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애미야, 아유 오랜만에 보는구나. 어째 살도 좀 빠진 것 같네. 예진이는 잘 지내니?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게 저와 제 딸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얼마 전에 저를 잡아먹으려 하시던 걸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만 빙빙 돌릴 뿐 용건을 말하지 않으시더군요. 슬슬 신경질이 났던 저는 용건 없으시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떼시더군요. 그땐 내가 미안했다 애미야. 미안하단 말에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해성사를 하듯 진심을 토로하시더군요.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그땐 진성이가 쫓겨서 들어온 게 너무 화가 나서 막말을 했는데 이제야 반성한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애미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일에 대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고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전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 조목조목 사과를 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연장자인 분께서 그렇게 나오니 저도 마음이 좀 수그러들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잘못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쫓아낸 남편과 지냈던 몇 달간의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내가 정말 진성이 그놈 때문에 요 몇 달간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더구나. 허구한 날 소주를 사들고 와서 집안 분위기 망쳐놓는 데다가 배달 음식을 또 얼마나 먹어대는지 너 진성이 보면 지금 깜짝 놀랄 게다. 네가 쫓아낼 때도 뚱뚱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뚱뚱해졌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술과 배달 음식에 찌들어 사는 모습을 보니 저와 제 딸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이해가 됐다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화를 낸 게 정말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입장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했을 거란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애미야, 네 말이 맞았어. 네가 그때 보여준 CCTV 영상이 다 사실이었어. 네 남편이랑 내 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이구나. 네 시누이도 얼마 전에 일 다 때려쳐서 네 남편이랑 아예 내 집에서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음식 시켜 먹는데 내가 죽을 맛이야. 내가 이렇게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마. 어떻게 좀 네 남편이라도 데려가면 안 되겠니? 아유, 내가 내 명에 못 살겠어. 어떻게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더니 네 남편은 갈수록 생각도 없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니. 네가 진성이 그놈한테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참아주렴. 나 정말 이놈의 아들 때문에 화병 나서 못 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더 이상 우리 집안일에 신경 안 쓸 테니 제발 본인 눈앞에서 사라지게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말 그대로 질려버리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절대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하셨고요. 전 일단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회사에서 퇴근한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부모님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시더군요.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봤어요. 남편은 저를 본체 만체했지만 그래도 미안한 기색이 얼굴에 보이더군요. 남편 역시 저와 이혼하긴 싫었던 거죠.
하지만 전 남편을 보고 또 경악하고 말았어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남편 뱃살이랑 턱살을 찔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대체 남편이 몇 킬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려 140kg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웬만하면 어머니 부탁 좀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제가 불가능해요. 저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저 사람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제발 남편도 데려가 달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남편 또한 미안하다며 딸 예진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다 큰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시아버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제발 부탁 좀 한다고 하셨고요. 온 가족이 그렇게 제게 애원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약속 한 가지를 했어요. 제가 딱 한 달 후에 다시 와볼게요. 만약 그때 남편이 20kg을 감량하지 못하면 전 그냥 이혼할게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어떻게 한 달 만에 20kg을 빼냐며 조금만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 정도 의지가 없으면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며 지금부터 굶던 뛰던 아니면 지방 흡입이라도 하던지 덩치를 줄이라고, 안 그러면 절대 같이 못 산다고 했죠. 이건 경고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한 달에 20kg을 감량하는 게 어려운 일이란 건 잘 알지만 그 정도 의지도 없는 사람과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 들어보니 금방 찐 살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2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하면 금방 빠진다는 소리도 제가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의 의지력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랑 다시 살고 싶다면 어떻게든 살을 뺄 거라고.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다면 지금 모습 그대로일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구였지만 어쩐지 살이 빠진 듯한 모습이더군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한 티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기에 남편은 제 앞에서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한 달 만에 무려 21kg을 감량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 방울토마토 몇 알, 닭가슴살만 먹으며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더군요. 보통 사람도 힘들 다이어트를 매일 술과 야식으로 때우던 사람이 해내다니 전 그 정도면 남편을 용서해도 될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 남편이 뭔가를 보더니 지갑 안으로 집어넣더군요. 뭐냐고 물으니 이혼 서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왜 지갑에 갖고 다니냐고 하니까 저와 이혼하려고 했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며 그때로 절대 돌아가지 않기 위해 종종 이혼 서류를 꺼내보며 정신을 다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변화한 모습을 보니 참 기뻤습니다. 술과 배달 음식을 완전히 끊은 남편은 일반식으로 돌렸음에도 살이 쭉쭉 빠지더군요. 그리고 총각된 몸무게를 되찾았어요. 심지어 띠룩띠룩 살찐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며 헬스장에 다니더군요.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의지였죠. 그렇게 성실히 살다 보니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엘리베이터 수리회사에 취직했거든요. 심지어 경력을 인정받아서 전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됐고요. 그렇게 저희는 맞벌이를 하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 사실 남편이 망가진 이유는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실수 때문이었거든요. 그 바람에 삶이 엉망이 되었고 저와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된 거고요. 그래도 저와 딸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한 남편에게 저는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삶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